임기 말기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다음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주면 되지 않나? 왜 임기 말기에 임기 다 끝나가는데 굳이 그때 발주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어떡하라고. 제가 트램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요, 사실. 왜 괴롭냐면요. 전임 시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램 차량 발주 또 공사 발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걸 멈추면 계약 파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 파기 책임이 생기면 사실 제가 불법행위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권한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맘대로 트램을 중단시킬 권리를 뺏어가 버렸어. 근데 트램을 그냥, 그래 저는 사실은 마음 편하려면 그냥 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냥 합시다 하기에는 트램이 가져올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괴로워 죽겠어. 트램 이대로 하면 울산 남구 교통 완전 마비되고요. 남구 옥동 학원가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고요. 아침에 등하교 못하고 출퇴근도 못하고, 그리고 또 불났을 때 소방차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아플 때 구급차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완전 교통 마비 상황이 될 텐데 아침에. 그래서 이걸, 그리고 또 적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근데 이미 계약 체계라고 발주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제가 함부로 멈춰버리면 계약 파기라는 불법행위가 돼버려요. 그것도 못하지? 그래서 오늘 너무 답답해서 오늘 관련된 국장님들 모시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론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론화 조례를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 통해서 발의를 넣었는데 아직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처리 안 하면 공론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또 공론화도 어려움이 있고요. 공론화 관련해서 지금 울산이 얘기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전방위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주일째 아직 방법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멈추긴 멈춰야 되는데, 근데 다 떠나서요. 임기 말기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다음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주면 되지 않나? 왜 임기 말기에 임기 다 끝나가는데 굳이 그때 발주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어떡하라고. 그거는 서로 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요. 우리 울산 남구 사시는 분들 트램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트램 들어온다고 집값 오른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통이 편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트램이 들어오면 교통이 편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막혀버릴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울산 의료원, 공공의료원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힘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추진 관련된 지시를 내렸는데 관련된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추진 지시를 내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하나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소아들이,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하고요. 문수로 우회도로는 어찌 되나요? 네, 문수로 우회도로는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정말 한 10번 찾아가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기재부 장관님께도 매달리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초에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국가 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계획이 올해 초에 반영된 단계. 그래서 다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자꾸 트램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회도로도 하나 없이 공사.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많이 나고 불필요하고 더 나은 교통수단이 있다라는 거는 두 번째 문제로 차치하고서라도 우회도로조차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교통 마비가 온다는 게 제가 걱정인 겁니다. 또 트램 얘기하니까 똑같으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잘 찾아봐야죠. 네, 울산에 일단 공공의료원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을 가장 의료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북구 쪽으로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공식화시키고 힘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 특히 아이 가진 세대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인프라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아직 하나도 없는 공공의료원 하나 정도 우리 울산에, 그리고 울산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공공의료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어린이 전문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여러 신문사 전부 다 일면에 나온 것이 우리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다. 이게 다 일면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다가 다 일면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돈 많이 벌었다는데 삼성전자 혼자 돈 벌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 국민들 전체의 부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미래 투자로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번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또 미래 투자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시립병원 건립해 주세요. 네, 그거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고 보고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울산병원, 울산에 사실 공공의료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 하나같이 계속해서 좀 그런 바람이었는데 꼭 이번에 제가 해내고 싶습니다. 울산의 도서관 접근성 떨어집니다. 네, 울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 도서관 이제 인구 1000명당 도서관 수가 제일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이 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좀 적은, 유독 적은 지역이 또 북구, 서울주 이런 쪽이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큰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 쉽게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소극장과 연결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구장터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일 짓는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대부분 이미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진행을 하는 계획을 좀 연구를 시켜서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 도입 시급합니다. 그래서 울산 공공의료원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어린이 병원 특화된 그런 공공의료원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트램이에요. 저는 트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트램을 할 그 돈이면 울산 공공의료원 바로 준비할 수 있죠. 또 그 돈이면 버스 공영제 바로 갈 수 있죠. 버스 불편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그 돈이면 트램이 또 해마다 적자가 저는 정확한 연구 추정치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주관적 추정으로는 최소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연 적자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면 버스 전부 무료로 탈 수 있을 돈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울산 안에 버스 공영제를 이뤄내고 BRT, DRT를 다니고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돈을 트램에 쏟아붓고, 그래서 얻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 특히 남구 시민들의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 아마 특히 심한 것이 남구 옥동이 될 것 같아요. 아마 트램 공사 그대로 가면 남구 옥동은 일단 학원가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겠는가. 아시겠지만 남구 옥동은 양쪽으로 저녁 때면 그죠? 학부모들 차가 쫙 서 있는데 차선 2개 더 준 다음에 또 서 있으면은, 그러면 양쪽 차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닐 수가 없죠. 일단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지옥도인데. 그리고 아침 시간에 출퇴근도 못 하고요, 등하교도 안 되고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오후 4시, 4시 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 걷는 속도 나오는데 출근 시간 때는 그보다 더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급하게 병원 가야 될 사람들, 또 급하게 불났을 때 소방차 들어갈 길, 그냥 말 그대로 다 마비돼 버리는 건데요. 겁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런 거죠. 트램 공사한다고 복잡해졌는데 출근 시간 때 차가 다 막혀요. 근데 구급상이 벌어져요. 구급차 진입이 안 되죠. 그러면 그 구급상에 놓인 시민은 어떡합니까? 저는 미치겠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차량 발주, 공사 발주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캔슬 놔버리면 계약 파기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계약 파기 책임이 생기면 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또 그 시는 저 개인에게도 구상이 들어오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말 그대로 권한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권한 있게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보고를 달라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그게 나와야지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권한의 문제, 권한과 절차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트램을 예정대로 추진해라 라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 문제, 또 공론화 조례를 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생포 트램도 문제예요. 얼마 전에 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시구 의원님들이 모여서 장생포 트램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여셨던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장생포 트램은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차량 발주가 이미 나갔습니다. 차량이 한 50% 정도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계약을 잘못하면 계약 파기라는 법적 문제가 또 생기는데, 장생포 트램이 태화강역에서 바로 타지를 못하고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트램을 타고 내려서 또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까요? 시민들이 이용 안 하면 그 트램을 왜 만들죠? 그런 문제들 좀 고민이 계속 많습니다.
아유, 걱정이에요, 걱정. 네. 울산 부동산 카페에서 트램 찬성한다고, 저도 많이 봤어요. 사실 저한테 트램 찬성한다고 항의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집값, 이제 그 트램 얘기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트램 얘기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투자하고, 건물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그거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시민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더 편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 떨어져요, 올라요. 그리고 또 되묻고 싶어요. 교통이 마비돼서 아픈데 병원조차 구급차도 못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절대 저는 그래서 투자한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트램 들어온다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엔트로픽이라는 곳에서 AI 모델도 속마음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2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표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답니다. 완전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와, 좀 무서워요. 이제 정말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는 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선도력과 통제력을 둘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선도력, 우리가 AI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안보 문제부터 경제 문제까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선도력과 통제력, 그리고 그 통제력 안에 우리 노동을 지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AI, 이제 전부 AI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지만 메모리 고점론도 터졌다. 그래서 모건 스털리에서는 반도체주를 팔아라고 했다고 하네요. 어제 하루 동안만 외국인인 삼성전자 2조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100조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참 상반되는. 근데 너무 반도체만 발전하고 다른 산업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 재취업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954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가량 되는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재취업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일자리가 문제예요. 일자리가 대부분 돌봄이나 청소, 이렇게 단순 일자리 또는 아르바이트 이쪽으로 많이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렇게 사실 요즘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60대라고 하더라도 예전 60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 훨씬 일을 할 수 있으시고 또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석사 출신도 경변으로만 몰리고 있다. 근데 좀 더 속상한 내용도 있어요. 알바 자리 놓고 자녀 세대와 경쟁하고 있다.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상공계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울산에 건설업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만 성장하고 그 회사의 성장 이익이 시민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업들 또 각 지역의 지역 기업들, 사실 우리 국민들과 또 각 지역 시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큰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정부의 예산, 행정 이런 지원들은 정부의 예산과 행정,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거 어디서 오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 또 시민들의 노력이 모아져서 나가는 것이 정부의 예산과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와 시민들의 힘이 모여서 예산이 되고 행정력이 됐다면 그걸 이용해서 성장한 기업은 사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그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나서는 그걸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도리어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지 않을까요? 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큰 건설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시민의 신뢰를 못 얻어서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 회사가 잘 된과 동시에 시민들도 같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왜 울산의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외면하겠느냐. 시민들이 먼저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신문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출산율을 낮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늘었다. 이건 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1인당 GDP가 늘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죠? 네. 출산율이 낮다고 GDP가 늘어요? GDP가 느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어의 장난이죠? 언어의 장난. 네. 자동차 시장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부품사들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제조 강국이잖아요. 이 자동차 제조 강국이란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로봇을 잘 만드는 역량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지역에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봇이죠. AI가 탑재되지 않은 이동 로봇인데,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만드는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우리 산업 AX 실증을 우리가 특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에 많은 자동차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1차 밴드, 2차 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산업 AX 실증 단계에서 산업 AX 피지컬 AI 기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고요. T가 뭔지 제가 어제 아래 설명드렸는데, 유연하고 세상 일을 잘 알고 넓게 아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과 순수한 진정성을 지켜서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 순수한 진정성이 없으면, 순수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없으면 열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세상 일에 정말 잘 알고, 그리고 영리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순수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방향성을 지켜야 열정이 나옵니다. 이게 합쳐져야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수한 열정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일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더 행복해지니까요. 네. 시설공단 보고 받으실 때, 시설공단이랑 몇몇 기관은 좀 심층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감사실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더 열어보려고 합니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직접 열어볼 생각입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 시장이든 정치인이든 시민을 위한다, 시민에게 이익되는가, 이것만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 기준을 버려버리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걸 기준 삼으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정치적 조직을 늘리고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빠지면서 시민의 이익을 저버리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기준점을 시민의 이익에 둬야 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